아까 우리 그 122페이지에 이제 그 접도구역 밑에 그 농지 증명이라는 게 어떤 거냐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아직 농지법에 대해서 정통하지 못해서 그럽니다만은 도시지역 안에 아닌데 우리가 농지가 있거든요. 도시지역 안에도. 도시지역 안에 농지를 살 때는 원칙적으로 농지 증명 없이 살 수가 있어요. 예, 원칙적으로. 근데 예외적으로 그 농지가 농사만 짓는 농지일 때는 농지 증명 발급받고 사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예. 그 예전에 이거 가지고 이제 송파에서 몇몇 공인중개사들이 사기를 치다 걸린 적이 있었어요. 송파에서. 이제 송파 신도시를 만들 때 이제 일반적인 상식 있는 분들은 알거든요. 그 송파 신도시 만들 때 거기 토지를 갖고 있으면은 자기가 아파트 분양권을 받게 된다는 걸 아는데 거기 토지가 마침 농지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못 받으니까 저 땅 못 사겠구나 싶으니까 공인중개사가 접근을 해서 내가 힘을 써주겠다. 내가 구청에 아는 사람들 많은데 힘 써주겠다. 농지 증명 없이 사게 해주겠다는 거 농지를. 너무 감동받아서 수수료를 2배를 줬는데 나중에 법에 보면 이게 있어. 도시지역 안에 있는 농지는 농지 증명이 적용 안 돼. 예, 원칙이. 예. 본인 힘쓴 게 아니라 법이 이미 힘을 써준 거야. 예, 그렇죠. 그렇지만 농사만 짓는 농지에는 그러하지 않다.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농지 증명 발급 받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농지법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다시 보면 더 잘 이해가 되니까 한번 들어만 두시고. 자, 이제 용도 지구가 나오는데요. 용도 지구는 작년에 공부하신 분들은 다 새로 공부하셔야 돼요. 싹 다 바뀌었어. 예. 싹 다 바뀌었어요. 용도 지구는요. 이제 올해 싹 다 바뀌었습니다. 그 작년에는 용도 지구가 원래 2, 3년에 한 문제 나오는데 작년엔 예상 문제였어요. 왜? 마지막 불꽃을 태우는 거였거든. 올해 다 바뀌기 때문에. 그럼 올해 또 나올까요? 바뀐 것도 내야 되거든. 예. 용도 지구는요. 전국토의 일부에 지정합니다. 일부에 지정을 하고요. 용도 지구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중복해서 지정할 수 있답니다. 중복 지정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용도 지역은 중복해서 지정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용도 지구는 중복해서 지정할 수 있어요. 하나의 지역에 용도 지구 2개 이상을 지정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명동역 주변이 방화지구하고 올해는 없어진 게 미간지구예요. 이제 앞으로 바뀔 거예요. 작년까지는 명동역이 방화지구와 미간지구로 지정돼 있었는데 미간지구가 올해부터 삭제됐어요. 이제 없어요. 미간지구가 말한. 역사 속으로 사라졌어요. 미간지구가요. 예, 바꿀 거예요. 하여튼 중복 지정 가능하다. 그다음 용도 지구는요.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1번이 있기 때문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요거 결정합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그러면 용도 지구를 지정하는 지정권자는 누굴 것인가? 지정권자.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를 계급순으로 쓰는 거예요. 국토부, 장관, 시, 도지사, 그리고 대도시시장. 이 지정권자. 용도 지구를 지정하면요. 그 지정 효과가 생깁니다. 지정 효과. 자, 용도 지구의 지정 효과는요. 바로 행위 제한이죠. 자, 행위 제한이 적용이 되는데 행위 제한은요. 용도 지역에서 행위 제한은 3가지였잖아요.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이었잖아요. 여기서는 하나만 있어요. 건축 제한만 있어요. 건축 제한만 있어요. 건축 제한. 그래서 용도 지구 지정에 대한 행위 제한이 즉 건축 제한이야. 같은 말이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때 이 건축 제한은요. 원칙적으로 도시군 계획 조례로 해요. 도시군 계획 조례로 건축 제한한다. 예외가
특별 규정이 있으면은 요 특별 규정을 우선 적용하는 겁니다. 특별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원칙은 도시군 계획조례. 예외 특별 규정 우선 적용이다. 용도지구. 예. 자, 그래서 여기 122페이지 보시면은요. 용도지구의 의가 나왔죠? 예. 용도지구는 용도지역 위에 지정하는데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의 동그라미, 완화하여 적용, 완화의 동그라미. 그러니까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해 주는 게 용도지구야. 그 결과 용도지역의 기능 증진, 자, 기능을 증진한다. 밑줄 쳐주고. 그래서 용도지역의 행위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해서 그 결과 용도지역 기능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하고요. 네. 용도지구의 지정,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이 대도시시장 대신에 시험에서는 계속 시장 군수라고 틀리게 냈거든요. 시장 군수 X예요. 그러면 요거 시장 군수가 나오면은요, 여러분들이 틀린다고 저 한 표 걸어요. 틀린다고. 그럼 여러분들은 또 지가 가르쳐놓고 틀린다는 것은 또 무슨 소리냐 그러는데, 아예 기대를 안 하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시험이 이렇게 나와요. 용도지구는 정국토의 일부에 대하여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시장 군수가 지정한다. X. 본인이 공부한 걸 앞에서 다 맞게 써줘. 안심시키려고. 예?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야, 다 나왔네 싶은데 시장 군수가 지정한다. 틀리게 낸다고요. 대도시 시장. 예. 나는 뭐 설명했으니까 뭐. 그다음에 이제 법령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구가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법령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구가 나오는데 이 용도지구가 작년하고 너무나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작년에 공부했던 분들은 새로 공부하셔야 되고요. 물론 작년기 잘 기억 안 나기 때문에 혼동은 안 될 거예요. 자, 우리 고도지구가 있는데 작년에는 고도지구가 2개였는 것 같은데 세분되는 게 없어졌어요. 이제 하나로 통일됐습니다. 고도지구가. 작년에는 최저 고도지구도 있었는데요. 최저가 없어지고 지금 작년에 최고에 해당되는 것을 그냥 최고자를 띄고 고도지구 만든 거예요. 그래서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게 고도지구다. 경관지구는요. 경치를 보호하는 곳인데요. 자연경관, 산지, 구롱지, 시가지 경관지구, 시가지. 자, 특화경관이라는 게 올해 새로 생겼어요. 작년에는 수변경관이라고 그랬는데 수변하고 미관지구 일부가 더해진 게 특화경관이에요. 작년에 있던 미관지구가 없어지면서 미관지구의 일부가 특화경관지구로 들어왔어요. 작년에는 수변경관 그랬는데 그래서 수계, 주요 수계의 수변, 물가의 경치뿐만 아니라 문화적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에 경관해서 요게 이제 미관지구 일부가 들어온 거예요. 특화경관 오래 생겼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출제위원이면 특화경관 같은 거 한번 지문에 내고 싶은 충동이 들죠? 예, 충동이 들어야 돼. 보호지구는 작년까지는 보존지구였는데 존자 대신에 호자로 바꾼 거야. 그냥 이거는.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 문화재, 전통, 사찰 등 역사,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 그래서 우리 강동구에 이런 데가 많죠. 강동구에 몽촌 토성, 풍납 토성, 암사동 뭐 이런 거. 예. 강동구 땅 팔 때 조심해야 되는 거. 땅 파는 뭐가 나와? 잠깐만. 예. 빨리 묻어버려야지, 그렇죠? 예. 중요 시설물 보호지구는요. 제목은 작년하고 달라진 거라는 것은 보존이 보호로 바뀐 거 외에는 달라진 게 없는데 뜻이 바뀌어 버렸어요. 이게 뜻이 중요 시설물 보호예요. 작년 뜻은 제가 헷갈리지 말라고 말을 안 드리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것이 뜻이 바뀌었기 때문에 또 알아두셔야 된다. 생태계 보호지구, 야생동식물 서식처. 그래서 용도지구 중에서 행위제한이 가장 강한 게 생태계 보호지구예요. 이걸로 지정되면 끝이야. 그 땅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산책과 숨쉬기 그 정도. 예. 그래서 자기는 서울에 살고 있고요.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임야가 지방에 있다. 이걸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요. 그 지방, 그 근처에 있는 공인중개사한테 전속중개를 맡겨야 돼요. 보통. 내가 요 임야 소유자인데 이걸 내가 판다 그러면 당신한테 전속중개 맡기겠다. 그래서 이것 좀 관리해달라 그러면 그때는 관리를 해주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동네 할아버지나 할머니한테 제 산 좀 봐달라고 눈으로만 봐주거든. 그냥. 그러면 눈으로 보다가 만약에 백로가 한 2마리 날라오잖아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짓이 먹이 주는 거야.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먹이를 줘요. 길조라 그래가지고. 야 저기 오니까 내가 장수한다는 뜻인가 보다 해가지고 먹이를 준다고. 이 먹이를 먹은 백로가 친구 수십 마리를 데리고 다시 날아와요. 사진에 한 번 찍히는 순간 이게 바로 이걸로 지정이 돼. 생태계 보호지구로 지정이 돼요. 그러면 끝이야. 끝. 이거 지정되고 나면 할 수 있는 게 산책과 숨쉬기 정도. 그래서 땅값이 10분의 1로 폭락하는데 아예 거래가 안 돼요. 이걸로 지정되는 분 제가 한 2분 봤어요. 예전에. 서울에 살다가 못 모르고. 서울에 살다가 이게 지정하기 전에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지정하니까 60일 내에 이의 신청해야 되거든. 예? 주민의 의견 청취 60일 내에 해야 된다고요. 근데 자기는 서울에 있으니까 제대로 통지를 못 받은 거예요. 근데 근처에 공인중개사한테 부탁해놓으면 공인중개사가 저 빨리 이의 신청하라고 연락을 주거든. 그러면 이의 신청 이거 막아야 되는데 한 번은 지정되면 끝이라니까 이게. 동네 할아버지가 내 산에 와가지고 먹이 주고 가버린 거야. 예? 내 산에 와가지고. 예. 이런 분들이 있거든. 혹시나 여러분들은 자기하고 친하지 않은 사람 산에 새가 날라온다 그러면 집중적으로 먹이를 뿌려놔야 돼요. 그래서 사진 찍어서 제보하는 거야. 예. 그 다음에 자기 산에 국내에서 발견된 적이 없는 자생식물이 자라고 있다. 1번 반가운 마음에 방송국에 연락한다. 2번 조용히 뽑아버린다. 뽑아버려야 돼요. 예. 지정돼 버립니다. 이게요. 이게 행위자인 제일 강해요. 규제는 강합니다. 뽑은 다음에 옆집 산에다가 묻어주고 연락해 방송국에. 예. 그래서 이 생태계 보호지구로 지정 안 받으려면 자기 산에는 살아 숨쉬는 생물이 자기 혼자여야 돼. 그래야지만 안전해요. 그래서 그래야 땅의 가치가 높아지거든요. 예. 다 뽑아버려야 되고. 예. 그게 관리 잘해야 됩니다. 근데 진짜 실제로 그 할아버지들 때문에 진짜 그래요. 질주라고 먹이 주는 것 때문에 우리 강원도 홍천에 가면은요. 지금 2군데가요. 개발이 중단된 곳이 2군데 있어요. 강원도 홍천에 가면. 혹시나 지나가다 궁금하면 아무데나 물어보면 다 알려줄 거예요. 골프장이 지금 7년이나 8년째 공사 중단된 곳이 있어요. 외가리 2마리 때문에. 외가리 2마리가 딱 내려앉았는 사진에 찍힌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단체는 와서 들어 눕는다고 외가리를 살려주세요. 그래야지만 국고 보조금이 나오잖아. 그래서 벌써 7년인가 한 8년 됐어요. 8년째 공사 중단이에요. 골프장. 그 옆에는요. 딱따구리 2마리가 나무를 쪼는 게 사진 찍힌 거야. 딱따구리를 살려주세요. 공사 중단시켰어요. 근데 그 2마리가 그 이후로 본 적이 있는 거 없어요. 그 사진 찍을 때만 잠시 왜 새는 계속 옮겨 다니잖아. 그런데 다시 조건이 갖춰지면 돌아올 거라면서 벌써 몇 년째 저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가 제일 위험해요. 새가. 이렇게 옮겨 다니거든요. 예, 새는 잡을 방법이 그 청산가리밖에 없어요. 육상 동물원 있잖아요. 덫이라든가 올무로 잡을 수가 있는데 새는 청산가리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 쪽에는요. 임야 전문 관리인들이 있어요. 직업이. 그러니까 임야 전문 관리야. 그래서 건설회사가 원래 개발할 때 임야를 매입하잖아요. 다음 날 바로 공사하는 거 아니잖아.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요 임야를 관리하는 거예요. 홍천처럼 일이 안 당하려고. 이 일 시작하자마자 이분이 준비하는 게 덫, 올무하고 청산가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이를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타는데 양을 잘 맞춰야 돼. 먹고 직사할 정도로 주면 새가 또 날라와요. 그래서 먹고 며칠간 시름시름 앓다가 친구들한테 유언을 남기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산에 절대 가지 마라.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양을 잘 조절하면은요, 산에 절대 새들이 안 날라든대. 질게 서로 대화를 하나 봐요. 예. 저걸 전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문으로. 임야 관리 전문. 그분은 자기 나름대로의 그 장비가 가방에 딱 들어 있어요. 용역 받으면 바로 가방 들고 딱 와요. 그 안에 보면 다 있어, 모든 장비가. 예. 다 없애는 장비들이에요. 예. 그게 이제 생태계 보호지구, 야생 동식물 서식처 밑줄 그어놓고 이게 행위자인 제일 강하다. 취락지구는요, 이게 지정이 되면 땅값이 올라가요. 이게 행위자인이 완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취락지구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을 만드는 게 취락지구인데 개발 안 된 지역 사촌 있죠? 녹관농자. 녹관농자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을 지정하는 게 자연취락지구예요. 그래서 자연취락지구는요, 행위제한이 대폭 완화가 돼가지고요. 실제로 보면은 일반 주거 1종에서 2종 사이 정도가 돼. 실제로는요. 자연취락지구는 굉장히 흔해요. 경기도 쪽에요, 다. 집단취락지구는 개발 제한 구역 안에 마을을 만들 때 집단취락지구를 지정해요. 이것도 흔합니다. 집단취락지구도요. 이것도 규제가 대폭 완화가 돼요. 일반 주거 1종에서 2종 사이 정도로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취락지구로 지정하면 땅값이 올라가요. 규제가 완화되기 때문에. 개발진흥지구도 규제가 완화가 돼요. 일정한 면적을 개발시켜주는 곳입니다. 주변이 제대로 개발 안 됐는데 일정한 부분 개발시켜주는 데인데 주거개발진흥지구. 그래서 규제 좀 풀어서 주택 개발하는 거죠. 산업유통은요, 공장을 좀 짓는 거고, 관광시설 짓는 게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위에 나온 것 중에 2개 이상을 하는 게 복합개발이고요. 뒤로 넘겨주시면은, 이제 기타 목적으로 지정하는 데가 특정개발진흥지구예요. 기타 목적 특정개발진흥지구. 현재 그 명동이라는 동이 있거든요. 명동이라는 동이 있는데 명동이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돼 있어요. 서울의 명동이요. 그다음 우리 방제지구는요. 사람이 많이 사는 곳의 재해 예방이 시가지 방제, 사람이 별로 안 사는 곳의 재해 예방이 자연 방제예요. 그 다음에 특정 용도 제한 지구 있죠? 주거 보호, 교육 환경 보호, 청소년 보호. 청소년 출입 금지 지역을 말해요. 청소년 출입 금지 지역. 예. 그 예전에 제가 그 방송에 나가가지고 특정 용도 제한 지구를 빨간 정육점 불빛 아래 고기 대신에 아가씨들이 앉아 있는 곳에다가 NG가 났어요. 방송에 부적합한 용어로. 예. 특정 용도 제한 지구. 예, 여기 청소년 출입 금지 지역입니다. 그다음 이제 방화지구는 화재 예방하는 곳이 방화지구. 복합용도지구는요. 복합적인 토지 이용 도모하기 위해서 입지를 완화, 이 규제가 완화되는 곳이에요. 복합용도지구. 근데 사례가 없어. 올해 새로 신설됐거든. 그래서 복합용도지구는 사례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를 법에서 만들어 놨는데 대통령령이 아직 안 생겼기 때문에 빈 공간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용도 지구는 뭐 좀 자주 읽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제가 문제를 그냥 올해 새로 만들어졌으니까 다른 데서 이제 교수님들이 내는 문제 있잖아요. 출제위원들이 이게 수집이 되면 거기에 맞게 제가 문제를 나눠드릴 거예요. 예. 새로 생긴 것이 공부하기 힘든 이유가 그런 거예요. 문제 유형을 알 수가 없어. 좀 기다려줘야지만 교수님들이 자기 학교 중간고사도 보고 하다 보면은 문제가 나올 거 아닙니까? 거기에 맞게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가로 2번이 이제 올해 새로 생긴 복합용도지구인데 요거는 제한이 있는 게 있어요.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은 자
주거지역, 공업지역, 관리지역인데 그 가로 보세요. 대통령령은 주거, 공업, 관리 중에 특히 어디 있냐 그러면 일반 주거, 일반 공업, 계획관리. 그 가로가 대통령령이야. 그래서 복합용도지구는 어디에 지정하는가? 일반 주거, 일반 공업, 계획관리 지역에 지정한다. 그래서 용도지구를 지정할 때요. 특정한 지역 위에만 지정하도록 규정한 것이 과거에는 두 개밖에 없었어요. 녹간농자에 지정하는 게 자연 취락지구, 개발 제한구역에 지정하는 것이 집단 취락지구인데 이제 복합용도지구는 일반 주거, 일반 공업, 계획관리지역 여기에만 지정하라고 나와 있죠. 그거 체크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로 3번 시도나 대도시 조례가 정하는 용도지구 이게 이제 작년에도 시험 나왔었는데 조례로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은 조례로 용도지구 신설할 수 있다는 좀 이조문이에요. 그래서 각 지자체마다 시도나 대도시에는요, 자기 지자체에만 있는 용도지구가 있어요. 조례를 신설해놨기 때문에. 근데 조례로 용도지구를 신설할 때는 박스 안에 조건 3가지를 지켜야 돼. 1, 2, 3, 3가지를. 위에 보시면은 1번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하나일 것. 2번 필요한 최소한도의 행위 제한이 그쳐야 되고요. 3번 행위 제한을 완화하는 용도지구는 신설할 수가 없어요. 이게 가능하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선거 때만 되면 공약사항이 행위 제한을 완화시켜주는 용도지구 신설하겠다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 3가지 조건을 지켜야 되고 밑에 참고 방제지구를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되는데 밑에 박스에 1, 2번에 해당되는 곳은 방제지구로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 3번째 줄을 보시면 방제지구는 재해 저감 대책을 포함해야 된다. 이것도 작년 시험 나왔죠? 예. 자, 뒤로 넘겨주시죠. 그 다음에 여기 가로 4번이 올해 또 전면 개정된 것이 도시군 계획 조례에 의한 용도지구 3분이 나와요. 자, 여기 보시면 경관지구, 미관지구를 추가적 3분 나왔죠. 근데 지금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인데 미관지구가요. 최근에 삭제가 됐기 때문에 이걸 지워주셔야 돼요. 미관지구를 지우고 경관지구를 추가적으로 세분하곤 해서 경관지구 밑에 미관지구 있죠? 예, 이걸 지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법하고 대통령령이요 개정되는 시기가 안 맞는 거예요. 예, 시간이 안 맞아요. 개정되는 시기가. 그래서 미관지구란 말을 이제 없애줘야 되죠. 그래서 경관지구를 추가적으로 세분하거나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를 세분해서 지정할 수 있다. 그 가로의 특화 경관지구 세분을 포함한다. 예. 그래서 미관지구라는 것만 지워주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용도지구 지정의 효과 나왔죠. 그 용도지구 안에 그 행위제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자, 우리 용도지구 안에 행위제한은 뭐라 그랬어요? 건축제한이라 그랬죠. 그렇죠? 건축제한이다. 그럼 밑에부터 이제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제한이가 쭉 나오는데 이 문장을 절대 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요. 문장을 외우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도시군 계획 조례라는 말이 나오는지 아니면 다른 특별 규정 나오는지 그것만 체크하는 거예요. 밑줄 치면서. 자, 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두 번째 줄 도시군 계획 조례 나오죠? 동그라미 2번에 세 번째 줄 도시군 계획 조례 나오죠? 밑줄 치고 3번 자 예외적으로 도시군 관리계획 자 도시군 관리계획 밑줄 쳐야겠죠? 그러면 경관지구는 도시군 계획 조례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도시군
관리 계획을 하는 경우도 있구나. 오른쪽에 가로 2번 고도지구요. 도시군 관리 계획 밑줄. 특별 규정이 있네요. 가로 3번에 방제지구 있죠? 세 번째 줄 도시군 계획 조례. 가로 4번에 보호지구 있죠? 거기 세 번째 줄에 도시군 계획 조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거기 가로 5번에 취락지구 있죠? 집단 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 조치법. 이게 개특법이에요. 개특법. 그래서 집단 취락지구 안에서의 행위자는 개특법으로 한다. 조치법과 시행령이죠. 그 다음에 자연취락지구는 뒤에 대통령령 78조가요. 국토계획법 시행령이에요. 자연취락지구의 행위자는 뭘로 해요? 국토계획법 시행령으로 합니다. 그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밑에 하고 오른쪽에 나오는 그 박스예요. 이게 바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박스입니다. 그러면 이 박스 안에서 시험에 나올까요? 나와요. 자주 나왔어. 틀린 사람 있을까요? 없어. 그러면 문제 하나 맞춰보겠습니다. 제가 기출문자 물어볼게요. OX로. 자연취락지구에서는 5층짜리 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다. 자, 힌트를 드리면은 자연취락지구는 녹간농자에 지정하고 녹간농자는 건물을 몇 층 이하로 지어야 돼요? 4층 이하. 그러니까 문제를 맞히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예. 그것만 가지고도 맞힐 수가 있다. 그렇죠? 예. 그래서 4층 이하라는 것을 갖다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 맞힐 수가 있는 거죠. 가로 6번에 개발진흥지구 있죠? 예. 지구 단위 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 계획 밑줄 치세요. 그래서 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자는 뭘로 한다는 거예요? 지구 단위 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 계획을 한다. 뒤로 넘겨주시고 가로 7번에 복합용도 지구에서의 건축 제한 나왔죠? 예. 동그라미 2번에 도시군 계획 조례에 밑줄 그어주시고요. 예. 도시군 계획 조례. 가로 8번에 특정 용도 제한 지구 두 번째 줄에 도시군 계획 조례 밑줄 치고 가로 9번에 그 밖의 용도 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 나왔죠? 앞에 써있지 않은 그 밖의 용도 지구는 딱 하나가 남아있어요. 방화지구만 남아있어. 그러면 방화지구에서는 뭘로 하는가? 오른쪽에 두 번째 줄 도시군 계획 조례야. 그러면 서울에 있는 방화지구와 부산에 있는 방화지구는요. 서울시와 부산시 조례가 다르잖아요. 같은 방화지구라도 행위 제한이 다르다 이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가로 10번에 건축 제한의 예외 등이 나와요. 이 방가로 1번 도시군 계획시설 이것도 시험에 계속 나왔죠. 용도지역 용도지구 안에서의 도시군 계획시설 도로나 상하수도 이런 것뿐만 아니라 공공청사 이런 것들이죠. 문화시설 이런 것들 건축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 녹간농자 지역을 지나가는데 건물이 5층 6층짜리가 있어요. 왜 그럴까? 도시군 계획시설이야. 공공청사나. 왜? 적용받지 않잖아. 그 다음에 고도지구를 지정하는데 높은 건물이 있는 거예요. 봤더니 이게 도시군 계획시설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가로 2번 건축 제한의 완화가 나오죠. 자, 경관지구, 고도지구 밑줄 치세요. 자, 경관지구와 고도지구에서는요.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은 리모델링을 장려하기 위해서 완화해서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관지구가 시험에 자주 나오는 이유가 이 경관지구가 현재 주목을 받고 있어요. 경관지구가. 특히 서울시 같은 데는요.
외국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꼭 지나가는 곳이 다 경관지구야. 외국 관광객들이요. 예. 그러면 외국 관광객들을 위한 시설을 경관지구에 설치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경관지구의 규제 때문에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불편해하고 있죠. 예. 그러면 외국 관광객이 왔었을 때 가장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게 숙박시설이죠. 꼭 필요한 게. 이제 숙박시설을 경관지구에 지으면 너무나 좋을 텐데 못 지어요. 경관지구에. 경관지구는 기본적으로 조례로 정하는데 보통 4층 이하로 건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숙박시설은 한 7층은 돼야지 경제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험에서 경관지구가 자주 나오는 이유가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예. 우리 서울이 전 세계 10대 관광지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갑니다. 10대 관광지에. 딱 10등이야. 경관지구 규제만 완화시키면은 우리가 6등까지 할 수가 있어요. 방콕이 6등이야. 그러니까 방콕이 서울시보다 더 나은 점이 숙박만 더 나아요. 방콕이. 방콕은요, 한 3, 4만 원 정도만 주면은 자기가 원하는 아주 좋은 곳에 숙박을 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규제를 많이 완화했거든. 우리는 숙박시설 지으면 진짜 좋을 만한 곳들이 다 경관지구야. 못 짓고 있어요. 예. 그것만 하면은 우리 서울의 부동산이 더 올라가지. 예. 서울은 우리 서울 시민만이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게 아니에요. 외국인도 올려요. 외국인도요. 그래서 서울 시민만 잡으면 안 돼. 외국인을 잡아야 돼. 예. 절대 안 떨어진다니까 집값이요. 예. 그래서 작년에 저한테 서울시에 어디에 자기 집이 있는데 이거 팔까 그래서 제가 팔지 말라 그랬거든요. 집값 더 오른다고. 그래서 아니 세종부가 집값 떨어지게 해도 저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그럴수록 더 올라가니까 절대 팔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안 파신 분이 얼마 전에 메일 보냈어요. 감사하다고. 한 4억 올랐대. 1년 사이에. 고맙다고. 예. 그러면 말로만 고맙다 그러지 말고 뭔가 말로만 고맙다. 자, 그래서 여기 건축 제한 완화는 경관지구와 고도지구 2개 체크하시고요. 용도 구역에서의 건축 제한은요. 이거는 우리 좀 이따 다시 보겠습니다만은 개발 제한 구역 안에서의 건축 제한은 개특법으로 합니다. 개특법. 도시자연공원 구역에서의 건축 제한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게 예전에는 도시공원법이었어요. 아까 16회 시험 볼 때는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고 며칠 지났을 때예요. 근데 교수님이 개정된 사실을 모르고 도시공원법 냈다 다 맡겨줬거든요.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 구역 안에서의 건축 제한은 이거는 시행령이에요. 시행령. 국토계획법 시행령으로 합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87조부터 89조 이게 국토계획법 시행령입니다. 그다음에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수산자원 관리법으로 합니다. 일단 뒤로 넘겨주시고 방가로 6번 방제 기구가 아니라 지구예요. 오탄입니다. 지구인데 누가 전문 하나 빼먹었네. 방제지구의 특례. 그래서 방제지구 안에서 용도 지역 안에서의 건축 제한 중 층수 제한에 있어서는요.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 벽이 없이 기둥만 있는 구조 있죠? 이걸 할 때는요. 그 필로티 부분은 층수에서 제외한다. 층수에서 빼준다는 거지. 없는 층수로 보겠다는 거죠. 필로티 설치를 장려하기 위해서. 자, 이제 우리 용도 구역을 보겠습니다. 용도 구역은 지정 목적에 해당되는 곳에 지정하는데요. 용도 구역 종류가 4가지가 있어요.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죠. 그다음에 시가화 조정 구역. 그 다음에 수산자원 보호구역,
보호구역, 그리고 도시자연공원구역.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 네 가지는요,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게 지정권자를 물어본 게 제일 많이 나왔어요. 이게 최다 출제. 그러면 개발 제한 구역은 누가 지정권자인가? 국토부 장관. 시가 조정 구역은 시도지사가 지정권자인데 단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지정할 때는 이제 국토부 장관이 지정권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 예외가 있어요.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 장관.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시도지사 하고 대도시 시장입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이 지정권자를 가장 많이 물어본 게 이거예요. 도시자연공원구역. 항상 이것을 국토부 장관으로 틀리게 썼어요. 그 다음 이제 행위제한. 자, 행위제한은 아까 먼저 나왔죠? 법조문에. 개발제한구역은 개특법으로 합니다. 시가조정구역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으로 하고요.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수산자원관리법, 자원관리법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요, 이거는 도시공원 및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합니다. 자, 여기 이제 행위제한이고요. 행위제한이 시험에 나오는 것은 요거 하나예요. 국토계획법 시행령. 왜? 나머지 법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잖아요. 특별법이라서. 근데 국토계획법 시행령 우리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시가와 조정구역의 행위제한만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 132페이지를 보시면은 용도구역의 의 나왔죠? 여기 보시면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 강화 동그라미, 완화 동그라미. 선생님, 그럼 용도구역 4개는 보니까 다 행위 제한을 강화하는 것만 나오는데요. 우연의 일치야. 법에는 완화하는 것도 만들 수 있는데 이제는 강화하는 것만 있을 뿐이라고요. 자, 거기 이번에 개발 제한 구역 지정 나오죠? 주어가 국토부 장관 밑줄 치고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가 핵심 단어예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도시 외곽에 푸른색 녹지대가 벨트 모양으로 있어요. 허리띠 모양으로. 영국식 제도입니다. 그린 벨트라 불렀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린 벨트란 말을 푸른색 허리띠라고 직역할 수가 없으니까 개발 제한 구역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국방부 장관의 요청이 있어. 그게 이제 뒤에 문장이에요. 앞문장이 있고 뒤에 문장이 국방부 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한다. 뒷문장과 앞문장이 있어요. 그래서 군사시설 근처에도 개발 제한구역 지정합니다. 특별 규정은 개특법으로 정하고 그 다음 시가와 조정구역 나왔죠? 지정 가로 1번 시도지사가 주어입니다. 그 다음에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가 핵심 단어고요. 시가화는 도시 거리화되는 것을 시가화라 그래요.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 5년 이상 20년 이내 시가화를 유보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5년 이상 20년 이내 무수히 많이 나왔죠.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지정합니다. 다만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지정할 때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유보기간 나오고 방과후 입원 실효가 나오는데 실효 보시면 유보기간이 끝난 날에 다음 날부터 효력을 잃는다. 실효입니다. 다음 날부터. 유보기간이 끝난 날에 다음 날부터 효력을 잃는답니다. 그러면 영종도 347만 평이요.
2002년도에 지정이 됐어요. 시가와 조정구역으로. 그때가 10월 달이었다고요. 근데 그 15년 지정했거든요. 그러면 15년 지났으면 작년 10월 달에 실효가 됐어야 되는데 아직 실효됐다는 발표가 없어요. 뭔가 이상해. 왜 그런지를 다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지금요. 아무런 발표가 없어요. 국토부가 지금요. 슬쩍 넘어가는 건지 유보 기간을 늘렸는지 알 수가 없다. 비공개하고 있으면 지금요. 하여튼 영종도 일대 347만 평이 15년 지정됐거든요. 2002년도에 10월 달에. 실효는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정의 효과 행위 제한 나오는데요. 요거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행위 제한이 나오는데 요 행위 제한은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돼요. 도시군 계획사업. 자, 도시군 계획사업은 원칙이 금지예요. 원칙 금지. 예외적으로 이거 허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사업은 얼마나 규제가 강하면 원칙 금지야.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사업이 아닌 거 비도시군 계획사업. 자, 비도시군 계획사업은 같은 말로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걸 개발행위라 그래요. 개인이 땅 파거나 개인이 건물 짓는 요 개발행위는 꼭 필요한 것들만 허가사항으로 나열해 놨어요. 허가사항이에요. 꼭 필요한 것만 허가사항 나열돼 있다. 그러니까 허가사항에 나열돼 있는 것은 할 수 있고요. 허가사항이 안 나오는 것은 다 법적으로 금지되는 거예요. 자, 허가사항 중에서 이제 외울 거. 시가조정구역은 주택 신축이 금지입니다. 얼마나 규제가 강하면 주택 신축도 금지예요. 증축은 허가받으면 할 수가 있어요. 단 기존 면적을 포함해서 기존을 포함해서 100제곱미터 이하까지만 증축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공공시설이 있어요. 요거 허가 받으면 할 수 있어요. 허가 받으면. 그러니까 공공시설이라도 그냥 지을 수가 없습니다. 허가를 받아야 돼. 그래서 경찰 파출소, 119 안전센터, 그 다음에 보건소, 읍면동사무소, 그 다음에 공공도서관, 공중화장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공공시설인데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야, 이런 거는 그냥 허가 안 받고 당연히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니야? 또는 신고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허가 받아야 돼. 그래서 여기 시험에서 네 문제나 나왔어요. 119 안전센터라도 허가를 받아야 설치할 수가 있어요. 이거. 그래서 영종도 337만 평, 그 337만 평은요, 공항관리공사가 그 관리하고 있거든요. 공항관리공사가요. 거기 담당직은 14명이에요. 제가 2년 전에 교육하러 갔었어요. 시가조정구역 관리교육. 그래서 개발 계획을 이렇게 봤더니 곧 해제될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다 개발 계획 다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아무데나 설치하면 안 되거든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거. 예. 그러면 여기 읍면동사무소가 맞는 말이에요. 지역자치센터가 맞아요. 그런데 아직 이걸 안 바꿔놨어요. 건축법은 똑같은 건데 지역자치센터. 국토계획법 시행령은 요거 읍면동사무소라고 써놨어. 어쩔 수 없어요. 자, 119 안전센터가 맞아요. 소방파출소가 맞아요. 119 안전센터가 맞아요.
여기는 맞게 써 있는데 저 뒤에 건축법은 소방 파출소로 돼 있어요. 예. 그럼 우리가 금시산자가 맞아요? 피성년 후견인이 맞아요? 민법은 잘 바뀌어놨지만 다른 법은 아직 안 바뀐 게 많아요. 그래서 금시산자 있는 게 많아요. 예. 저거 보셨고 그 다음에 공장은 신축 금지예요. 공장 요거 신축도 금지고 증축도 다 금지예요. 공장은 시가주정구역에서 종교시설은요. 요거 신축 금지예요. 근데 증축은 허가받으면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이 왜 종교시설은 신축이 금지냐 물어보길래 제가 저한테 물어보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느님의 뜻이야 이거는. 예. 좀 신축 금지. 예. 자, 그래서 133페이지 나왔죠. 도시군 계획사업 원칙 금지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 뒤로 넘겨주시면 방가로 이번에 비도시군 계획사업 나오죠. 이게 이제 이론적으로는 개발행위 허가예요. 개인이 땅 파거나 개인이 건물 짓는 거. 거기 박스에 나열된 거 있죠. 오른쪽까지. 이거 허가 받으면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이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동그라미 1번에 농업, 임업, 어업 등등 있죠. 농업, 임업, 어업, 광업에 해당되는 것은 다 허가 받으면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은 금지. 박 선생이 좋아할 만한 것은 허가 받으면 할 수 있다. 이러면 95%를 우리가 맞힐 수가 있고 칠판에 써 있는 게 여기 나머지 5%야. 그래서 이 부분 외우는 게 아니라 농업, 임업, 어업, 광업 할 수 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는 못한다. 박 선생이 좋아하는 건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칠판 외우면 100%가 돼. 이렇게. 근데 엊그저께 강의하는데 어떤 분이요. 질문하시더라고. 동그라미 1번 박스가 거의 잠실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 누에고치 키우는 거. 그래서 서울에 잠실이라는 데가 생긴 거예요. 거기가 예전에 누에고치 키우는 곳이거든요.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은 1번 주택 신축이라는 말이 없어요. 주택 증축만 나 동그라미 그렇죠? 신축은 금지야. 그 다음에 어떤 분도 물어보시는 게 2번에 동그라미 6번 선착장 및 무량장 나오는데 무량장이 뭐냐고 물어보시면 계셨어요. 무량장. 무량장은요. 제가 예전에 텔레비에서 한번 봤어요. 무량장을. KBS에요. 예전에 지금 안 하는 것 같은데 밤늦게 TV 문학관이라는 게 있었어요. 프로. 배우들도 많이 안 나와요. TV 문학관은. 근데 한날 TV 문학관 이렇게 밤에 보는데 남자하고 여자가 사귀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꼬마가 아저씨한테 가서 아저씨, 아줌마가요. 저 앞에 무량장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무량장. 이게 소규모 선착장을 말해요. 물자가 물권법 할 때 물자야. 양장. 이것은 물건을 내린다는 뜻이죠. 그래서 소규모 선착장을 무량장이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그 작가는 진짜 이 어휘력이 뛰어난 작가 같아요. TV 문학관 작가를 갖다가. 여러 번 같았으면은 선착장에서 기다리고 있을 텐데 굳이 무량장에서 기다린다 그래서. 예. 그 다음에 3번 예, 공공시설들이 나오죠. 보건소, 경찰 파출소, 119 안전센터, 우체국, 읍면동사무소, 공공도서관, 공중화장실 등등 나왔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7번 보시면은 7번의 동그라미 3번 공장주택 등 시가조정구역에서 신축이 금지된 시설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이나 종교시설로 변경하는 것은 허가해 줄 수 있다. 그래 만약에 주택을요. 안마시설소로 바꾸는 거 허가 나올까요? 나오지. 써있잖아요. 여기 안마시설. 안마시설소는 2종 근린생활시설이에요. 안마시설소는 2종 근린생활시설. 예. 그래서 안마시설소 갔다 오신 분들은 자기 경험으로 위락시설이라 그래. 안 갔다 오신 분들은 근린생활시설인 줄 알아요. 예.
그리고 여기는 잘못 쓴 게 많아요. 목욕탕이라는 우리 법이 없거든. 목욕장인데 탕 잘못 써놨죠. 내가 잘못 쓴 거 아니야. 그 법 만드는 친구가 잘못 쓴 거예요. 알바들이 잘못 쓴 거지. 그냥 그대로 써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종교시설의 신축은 금지, 증축은 허가받으면 할 수 있다. 뒤로 넘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전 협의를 해야 되고, 허가할 때는 가로 5번의 허가 기준, 일반적 허가 기준, 합리적인 이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가해서는 안 된다. 산림 안에서 허가 기준은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반가로 3번 허가 거부 금지사항이 있어요. 잘 읽어야 돼. 허가 금지가 아니야. 허가 거부가 금지예요. 그래서 저는 그 법대 4년 동안 저는 장학금을 면제받았어요. 등록금 면제가 아니야. 장학금 면제받았어. 장학금 면제. 허가 금지가 아니라 허가 거부 금지. 무조건 허가 내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른쪽 박스는 절대 외우는 거 아닙니다. 일단 기본서니까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죠. 나중에 분위기 봐서 올해 정도는 이쪽에서 뉴스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하나 외우라 그럴 거예요. 근데 꼭 외우지 말라면 몰래 외우다 들키는 사람이 있었어요. 뽕나무 1800주 막 외우길래 그거 왜 외우냐 그랬더니 혹시나 나오면 자기 혼자 맞히겠대. 혼자 떨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외우지 마세요. 들키면 혼납니다. 자, 조건부 허가 가능하다. 바로 7번 도시군 계획사업 시행자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거 다 개발행위 허가제와 똑같습니다. 위반 행위자에 대한 조치, 이것 역시 개발행위 허가 규정과 똑같이 원상회복과 행정대집행할 수 있다. 처벌 규정도 똑같아요. 개발행위 허가하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자, 뒤로 넘겨서 의제 규정 나옵니다. 자, 시가와 조정 허가를 받는다. 그러면 산지관리법상 산지 전용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목 벌채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따로 받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주어가 해양수산부 장관. 어디다 지정하는가? 공유수면이나 인접토지. 여기서 공유수면은 바다, 호수, 강을 말해요. 그래서 북한강 주변에도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있어요. 천연기념물이 알맞는 곳이래요. 인접한 토지까지 지정할 수 있고. 자, 5번에 도시자연공원구역 주어 밑줄 쳐야겠죠.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자, 용도 지역이 도시 지역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인정하면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할 수 있다. 필요한 사항 따로 법률로 정하는데 이게 뭐예요? 여기 써 있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거 조심해야 돼요. 절대 자연공원법이 아닙니다. 아니다. 예. 여기까지 보시고 잠시 쉬었다 계속 하겠습니다.